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길고도 길었던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죠. 야, 진짜 뭐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이 되고 나서 20일에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결심 공판이 있었으니까 빠르면 이제 뭐 9월 말, 늦어도 한 10월 초 정도쯤에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정말 판사님께서 양심을 걸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농락해 왔고 수사기관을 어떤 식으로 농락해 왔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어떤 식으로 농락해 왔는지를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꾸짖음으로써 4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꼭 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야 당연지사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400만 원 가까이를 선고를 해야 그래야지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재명을 꿈꾸고 있는 잡스러운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이재명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의 달인 아닙니까? 한두 번 재판을 받아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재판을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도대체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지연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했을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신하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아무리 뭐 이게 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 가면은 무죄로 뒤집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연을 안 시켰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2018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이가 TV 토론에서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만에 나왔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었어요. 지금이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항소심 같은 경우는 그때 벌금 400만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뒤집히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는 그 내막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TV 토론의 생중계 당시에는 긴박하게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 섞여 있어도 양해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개소리죠. 그 개소리를 남기고 결국에 이재명이 그렇게 무죄로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설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 어떻게 그렇게 김명수가 개소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권순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개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핵심 인물이 누가 들어가 있냐? 김만배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백종선 씨입니다. 백종원 아니고요. 백종선 씨입니다. 이 백종선 씨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로비스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확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JTBC가 이미 보도를 했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뭐라고 보도를 했었습니까? 이재명의 첫 수행 비서였던 백종선 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와 했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법원 라인이 우리한테 싹 있다.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은수미 정무비서관한테 얘기를 한 녹취 파일을 JTBC가 공개했습니다.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백종선 씨가 지가 뭐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 지금 짧은 문장에 웃긴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종선 씨는 첫 수행 비서였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비서실장을 하고 난 그 뒤로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무슨 뭐 마을버스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 뇌물을 갖다가 1억 2천만 원인가 그 정도를 무슨 뭐 처먹었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 택시 기사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무슨 뭐 얼굴을 막 좁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서현역 그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이제 뭐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오피스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서현역에 그 지하에다가 무슨 뭐 용역 깡패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뭐랬다 별의별 논란들이 많은 인간이 백종선 씨였습니다. 애당초 아예 그냥 법원에서까지도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성남시에 일을 할 수가 없고
갖고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수미 성남시장일 때 같은 경우도 은수미 시장의 정무비서관한테 지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재명을 대표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조명원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던 게 백종선 씨잖아요. 뭐라고 문자 보냈습니까? 잘 지내지? 이게 무슨 뭐 남녀 사이에 오빠 자? 뭐 이런 얘기겠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잘 지내지? 그때가 딱 언제였습니까? 조명원 선생님이 법인카드에 대해서 폭로한 그 직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조명 씨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지내지? 전화 한번 줘. 눈웃음. 그게 눈웃음이냐고. 그 누가 그거를 웃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뭐 잡아면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첫 수행 비서이지만 그냥 깡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깡패 같은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이재명이야 대선 때까지도 옆에다가 지켜놓고 계속해가지고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무슨 짓거리까지도 했었다라는 게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 라인이 다 지네 거라고 하잖아요. 대법원 라인이 싹 다 자기 것인 거. 우리가 대법원 한다. 우리가 대법원 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대법원 결정을 내린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작업해놓은 게 너무 많다. 뭘 작업을 해놨다라는 거겠습니까? 이재명 케이스를 작업을 해놨다라는 거겠지. 실제로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3월 16일 날 무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재명의 반응이 뭐였냐?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때 참 숨을 어떻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드는 것이 백종선 씨가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한테 전화를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취가. 왜 그러면 뜬금포로 갑자기 은수미 정무비서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대법원 다 우리 라인이야. 대법원 우리가 다 해놨잖아. 대법원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깔아놓은 게 많은데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문제가 정확하게 이재명이 갖고 있던 문제를 은수미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 기억나시죠? 코마 트레이드라고.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으로 출판을 맡았던 곳, 그게 이제 또 바로 이제 그 코마 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샤오미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그 팔았던 게 바로 이제 코마 트레이드인데 거기 이제 그 대표였던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그 개준석이 말고 이준석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근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보니까 성남의 조직폭력배 국제 마피아파 거기 이제 부도목 출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은수미가 성남시장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코마 트레이드의 이준석으로부터 뭐를 제공받았다? 차량과 운전사, 그 다음에 이제 운전사를 고용하면 뭐 월급부터 시작해서 뭐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똑같이 은수미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항소심에서 은수미가 30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선 무효가 나온 거죠.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지금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업을 쳤던 게 누구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김만배라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왜? 김만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도 있고 오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인허가가 필요하고 당시 성남시장이 또 은수미였다 보니까 오리역 개발할 당시에 은수미를 또 도와줄 그게 필요했던 거죠. 많이 해봤을 테니까 누구도 도와줬을 테니까 이재명도 도와줬을 테니까 은수미도 똑같이 도와줬겠죠. 그래서 김만배의 2020년도 3월달 노출록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 조금 힘을 써서 당선 무효형이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김만배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녹취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은수미의 2심 벌금형 300만 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고서 무효형으로 당선 무효형 파기환송을 해서 은수미가 성남시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결국에 은수미 어떻게 됐습니까? 요건 말고 다른 건으로서 경찰관으로 뭐 매수를 하고 경찰관한테 뭐 뇌물 이런 거 해가지고 수사 자료 같은 거를 미리 이제 빼돌렸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구속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러면은 김명수 체제였을 때 은수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항소심에서 이재명 400만 원을 받고 은수미는 300만 원을 받는데 갑자기 어떻게 무슨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처럼 어떻게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로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이냐? 누가 보든지 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누가 되겠습니까? 얘기 나왔었던 거 백종선 씨가 했던 얘기 그리고 또 김만배가 했던 얘기 이거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답변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누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의 제1호 수행 비서이지만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뭐 쌍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백종선이라고 한 사람이 이재선 씨한테도 그 욕설 문자를 갖다가 수백 차례를 갖다가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 얼마나 소시오패스입니까? 그 이재선 씨 자기의 친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이 열렸을 때 누구를 보내가지고 조문해도 되겠냐라고 의사를 타진했던 거예요. 백종선을 보내가지고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아니죠?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2018년도 그때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거 그거를 2024년도 10월 달에 당선 무효형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판사님께서 정의 구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